2025년 5월 8일 방송되는 꼬꼬무 174회 방송 제목은 죽음의 드라이브 그 남자의 살인일지입니다. 택시 살인마 온보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온보연은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와 함께 택시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악명이 높았던 범죄자입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했던 회자되는 말들도 많은데요.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 지존파는 6명이서 5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 2명을 살해했으니 계산해보면 내가 지존파보다 더 세다. 프로파일러의 말에 의하면 온보연의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해소와 영국의 콜린 아일랜드처럼 유명세를 얻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간단히 온보연의 살인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8월 13일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온 온보연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온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고 숙부집에서 4일 동안 얹혀 살며 이웃으로부터 삽과 낫을 빌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팠다고 하는데요. 1994년 8월 15일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살인 수첩까지 장만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살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온보연은 그가 전에 했던 택시기사 일을 연상하고는 차고에 세워져 있던 강북 수유리의 국제운수 소속의 서울 일바 1287 스텔라 차량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어 미사리 쪽으로 이동하여 대진 운수 경기 일바 1237로 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하네요. 1994년 당시는 택시 범죄가 기승을 부린 동시에 차량 번호판 위조가 성행하던 시기였다는데요. 가공하기 쉬운 납의 특성을 이용해 기존 번호판 위에 납판을 대고 문지르기만 해도 간단히 가짜 번호판을 찍어낼 수 있었고 더 간단하게는 기존 번호판에서 숫자를 조작해서 가짜 번호판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숫자 3을 8로 바꾸는 수법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1994년 8월 28일 온보연은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한 명의 여성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는 흉기로 여성을 겁박해서 학생증을 뺏은 후 그녀를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데요. 그러나 그가 차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며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온보연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를 뒤쫓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1일 이후 온보연은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곤지암 주차장에서 에스페로 택시의 택시 회사 사명과 번호판을 바꾸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3시경 온보연은 43세 권 씨를 차에 태워 안산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한 차례 한 후 그의 고향 쪽인 김제 영천마을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앞서 파놓았던 구덩이 옆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피해자의 입과 팔 그리고 다리를 포박한 뒤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가 숲 근처에서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도주하여 인근에 위치하였던 공사장의 인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잠에서 깨고 난 뒤 피해자가 도주한 사실을 깨달은 온보연은 그날 아침까지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가 운전하던 택시를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본 뒤 그날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년간 수유리 근처에서 일했던 모든 택시 기사들의 이력서들을 수집한 뒤 피해자와 대조 신문을 통하여 범인을 확정짓고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11일 온보연은 저녁 8시 30분경에 서울 독산동 부근에서 21세 호텔 종업원 엄씨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그는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한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2번에 걸쳐서 한 뒤 피해자를 나무에 포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은 채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한 뒤 2차 범행을 하러 야산을 내려갔다는데요. 이 틈을 탄 피해자는 포박을 풀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12일 1차 살인이 발생합니다. 온보연은 저녁 8시 30분경에 양재동 부근에서 26세 회사원 허 씨를 태웠습니다. 그는 서초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전날 피해자를 포박해 놓았던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끌고 갔으나 포박당한 채 남겨졌던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분노에 가득 차 피해자를 나무에 묶고 피해자의 얼굴, 무릎, 다리 등을 삽으로 끔찍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상처가 심했던 피해자 허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뒤 신한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피해자 허 씨의 외환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61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이 CCTV에 찍히면서 9월 27일 전국에 지명수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13일 온보연은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에서 19세 회사원 노 씨를 태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그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김천시에 위치한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범하였다는데요.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차분했기에 그는 피해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온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 홀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껴 14일 새벽에 피해자를 고덕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14일 2차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온보연은 가락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H특수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24세였던 교사 박 씨를 태운 뒤 가락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한 나머지 흉기에 손을 베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온 씨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등을 수차례 칼로 난자하여 확인 사살한 뒤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 삼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하였습니다. 이후 상처를 치료하고 은신하기 위해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모 여관 3층 구석진 방에서 13일 동안 은신하였는데요. 손을 베인 온 씨는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부상과 더불어 이전까지 겪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심한 반항으로 인하여 본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온보연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마지막 희생자였던 박 씨의 거룩한 희생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고 저서 한국의 연쇄살인에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여전히 온보연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94년 9월 20일 지존파가 검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보연과 관련된 강력 범죄 사건 공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대대적인 공개 수배와 더불어 그가 택시기사이자 범행에 택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불신검문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9월 27일 온보연은 당시 지존파를 검거하여 유명해졌던 서울 서초경찰서 입구에서 의경에게 자수하러 왔다고 말하며 자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밝히기를 세상이 각박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지존파와 나를 비교해보고 싶다.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고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자수했으니 선처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과 같이 온보연은 지존파 못지않게 매스컴에 대서특필되었던 것은 물론 다음 해인 1995년 11월에 신속하게 집행된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등 19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미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